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백화점에서 묵묵히 청소 일을 하던 한 여성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관리자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된 검사 사위. 그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개점 전 백화점 1층 로비는 물기 하나 없이 맑게 빛나고 있었다. 매장에서 흘러나온 은은한 조명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며 단정한 윤을 만들고 있었다. 정선은 작은 걸레를 조심스럽게 짜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남은 얼룩을 닦고 있었다. 허리는 저렸지만 얼굴은 늘 그렇듯 잔잔했다. 그에게 이 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삶의 흔적이기도 했다. 그때 날카로운 힐소리가 바닥에 울렸다. 또각, 또각, 또각. 규칙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소리였다. 정선은 몸을 일으키려다 멈추었다. 발소리만으로도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정도였다. 백화점 직원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던 관리팀 관리자, 사장의 딸 최서아였다. 그녀는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빨간 코트를 입고 다리를 길게 뻗으며 걸어오고 있었다. 표정은 이미 날카롭게 찢어져 있었다. 서아는 바닥에 물자국을 보자마자 정선을 향해 다가섰다. 그녀의 그림자가 정선의 손등을 덮었다. 여기 뭐죠? 서아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정선은 당황해 걸레를 들고 서둘러 말했다. 아, 지금 마무리하려던 곳이었어요. 금방 닦을게요. 서아는 코웃음을 치며 걸레를 발끝으로 밀어냈다. 이게 닦은 거예요? 진짜 이 나이 되면 감각이 떨어지는 건가? 정선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걸레를 다시 집어들었다.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더 큰 비웃음을 불렀다. 서아는 정선을 위아래로 훑어내렸다. 이 백화점 수준이 이래서 떨어진다니까요. 사람 볼 줄도 모르고.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가까이 들이대며 속삭이듯 말했다. 사진이라도 찍히면 이미지 정리 안 되는 거 몰라요? 이제 그만두는 게 서로 편하죠? 정선은 그 말에 숨이 막힌 듯 했다. 또 이렇게까지 말해야 할까? 나는 그냥 일하고 싶을 뿐인데. 속으로 작은 참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정선이 고개를 숙이려는 순간 서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찰싹 뺨을 때리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크게 울렸다. 정선의 시야가 흔들리며 바닥이 일렁였다. 한쪽 뺨이 불에 던져진 듯 뜨겁게 타올랐다. 그는 반사적으로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무릎을 꿇었다. 귓가에는 삐하고 울림이 퍼졌다. 서아는 아무 일 아닌 듯 다리를 꼬아 서 있었다. 진짜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지? 노력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거라니까. 그녀의 말투는 사람을 흙처럼 무시하고 있었다. 정선은 말도 못하고 숨을 몰아쉬었다. 눈물이 흘러나오려 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혔던 슬픔이 올라오는데 손끝은 아무 힘도 줄 수 없었다. 로비 모퉁이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묵직하고 빠르며 뭔가 서늘한 공기가 따라붙는 발걸음이었다. 정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명 아래로 검은 코트를 걸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눈빛은 얼음처럼 가라앉아 있었고 걸음은 흔들림 없이
똑바로 서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바로 정선의 사위, 검사 한도윤이었다. 그 순간 정선의 심장은 또 다른 이유로 크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윤의 입술이 아주 조용히 움직였다. 어머니, 비극의 순간에 누군가가 서서히 진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로비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백화점 로비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어 있었다. 한도윤의 구두 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낮고 단단한 소리가 퍼졌다. 정선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고 붉게 부은 뺨은 아침 조명 아래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호흡을 멈추었다. 그의 눈동자에서는 놀라움이 아니라 단숨에 가라앉은 냉정이 번지고 있었다. 서아는 팔짱을 낀 채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금세 표정을 고치며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직원 교육 좀 똑바로 해야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듯 턱을 들었고 마치 상황의 중심이 자신이라는 듯 태연했다. 도윤은 장모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정선의 손등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도윤은 그 떨림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여기서 겪고 있었다니. 속으로 짧게 삼킨 문장은 그가 지금 느끼는 분노를 감추기엔 부족했다. 그는 몸을 돌려 서아를 향해 걸어갔다.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한 압력이 깔려 있었다. 서아는 순간적으로 뒤로 한 발 물러섰다. 왜 그러시죠? 직원이 실수했길래 알려준 건데요. 말투는 여전히 자신감 넘쳤지만 목소리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도윤은 백화점 로비 천장 가까이 설치된 CCTV를 바라보았다. 카메라 한 대는 정면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한 대는 비정상적으로 각도가 틀어져 있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렌즈의 미세한 흔적을 확인했다. 기계가 스스로 고장난 것이 아닌 명확한 인위적 조작의 흔적이었다. 카메라가 꺼져 있군요. 도윤의 말에 서아는 당황스러운 듯 눈을 크게 떴다. 그건 어제부터 고장 나 있었던 거예요. 도윤은 바로 이어지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서서히 시선을 내리며 로비의 다른 CCTV를 차례로 확인했다. 여러 구역의 촬영 범위가 끊겨 있었고 기록 저장 장치의 접근 흔적까지 보였다. 주변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움직이지 못했다. 일부는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속삭임을 나누고 있었다. 정선은 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는 지금 검사로서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사람으로 서 있었다. 도윤은 다시 서아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단 한 줄의 감정도 비치지 않았다. 어머니 뺨을 때렸습니까? 조용하지만 묵직한 음성이 로비 전체를 가로질렀다. 서아는 순간 말을 잃었다. 잠시 뒤 억지로 입술을 움직였다. 그게 그분이 먼저 실수를. 저는 그냥. 그러나 눈을 마주하는 순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도윤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칼날 같았다. 로비 구석에서는 관리팀 직원 둘이 급히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들은 서아의 눈치를 보며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 저기 무슨 일이신지. 직원 중 한 명이 입을 뗐지만 서아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막았다. 도윤은 직원들의 움직임마저 눈여겨보았다.
누군가가 서아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리고 이 백화점 전체가 그녀의 행동을 감춰주기 위한 구조 속에 움직이고 있는 듯 했다. 그 순간 도윤은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모욕 사건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표면이라는 걸. 그리고 그는 조용히 결심했다. 이 백화점의 바닥과 벽, 시스템과 기록, 그 모든 곳을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로비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폭력의 진짜 이유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 어딘가에서 더 큰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로비의 긴장은 더 짙어지고 있었다. 관리팀 사무실 쪽에서 2명의 직원이 급히 뛰어왔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불안이 동시에 묻어 있었고 시선은 온통 서아에게만 향해 있었다. 직원들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했지만 한 발짝조차 제대로 내딛지 못했다. 서아는 그들을 보며 차갑게 턱짓을 했다. 그 짧은 신호만으로도 직원들은 몸을 움찔하며 입을 다물어 버렸다. 직원들의 행동은 도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진실을 말하면 안 된다. 그는 그 분위기의 기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침묵과 위계, 그리고 그 위계가 어떻게 비리를 숨기는 도구가 되는지 그는 수없이 보아왔다. 정선은 직원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몸을 움츠렸다. 그들은 정선을 보호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어딘가로 데려가 숨기려는 움직임에 가까웠다. 잠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선의 손이 떨리며 걸레를 마저 내려놓는 동안 직원들은 서둘러 그녀의 양팔을 잡아 부축하려 했다. 그 순간 도윤이 크게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의 그림자가 정선과 직원들 사이에 드리워졌다. 도윤의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지만 충분히 위압적이었다. 손 떼십시오. 직원 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을 멈추었다. 그들은 왜인지 몰라도 이 사위의 존재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듯 했다. 도윤의 시선이 백화점 중앙 천장을 향했다. 조명 아래 위치한 CCTV 한 대는 정상 작동 중이었지만 그 옆에 2대는 전원이 꺼진 듯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장비를 더 가까이 살폈다. 렌즈 주변에는 아무도 보기 힘든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었다. 인위적으로 각도를 틀 때 생기는 흔적이 자명했다. 도윤은 속으로 짧게 말했다. 카메라까지 꺼두었다. 단순한 즉흥 행동이 아니다. 서아는 그의 움직임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마치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난 듯 당황했지만 곧 다시 표정을 가다듬었다. 저 카메라는 어제부터 고장났어요. 그녀는 무심한 척 말했지만 도윤은 이미 거짓말의 기척을 정확히 들었다. 고장 신고는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도윤이 물었다. 직원 2명은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마치 대본에 없는 질문을 받은 배우처럼 우물쭈물했다. 그게 어제야, 그 시스템에. 말은 있었지만 문장은 없었다. 도윤은 직원 뒤쪽의 파티션을 향해 눈길을 주었다. 백화점 관리팀의 신고 기록 화면이 보이는 모니터가 잠시 스쳤다. 그 화면에는 최근 48시간 동안의 고장 기록이 없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많은 것이 설명되었다. 정선은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을 눈으로 읽고 있었다. 정선은 느꼈다.
그가 사위로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검사로서 이 자리에 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로비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서아의 눈치를 봤다. 그들은 끊임없이 숫자를 입력했다가 멈추고 다시 번호를 지웠다. 누군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보고에서는 안 되리라는 공포도 섞여 있었다. 도윤은 그 혼란스러운 공기를 느끼며 확신했다. 이 백화점은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니라 무언가를 항상 덮어온 곳이라는 사실을. 직원 한 명이 조심스레 도윤에게 다가왔다.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다. 저 혹시 무슨 문제라도. 그러나 그 말은 곧바로 서아의 날카로운 시선에 잘려나갔다. 그 직원은 그대로 뒤로 물러섰다. 도윤의 눈빛이 서아의 얼굴에 멈추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등 위에 떨어진 작은 먼지도 쳐다보지 않은 채 여전히 우월한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다. 방금 직원들이 보인 저 행동, 카메라에 꺼진 시점, 정선에게 향한 강압적 조치, 모든 것에는 지시자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지시자는 지금 로비 한가운데 서 있는 단 한 사람뿐이었다. 서아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로비 전체의 공기는 이미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공기 속에서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그 균열이 어디까지 퍼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도윤은 로비를 벗어나 백화점 보안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정선은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도윤은 조용히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어머니는 여기 계세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정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뺨에 남은 열감은 그대로였고 손끝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보안실 앞 복도는 한산했다. 아침이라 직원들 대부분은 매장 정리에 몰려 있었고 보안실 문 앞에 놓인 작은 탁자에는 야식 컵라면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씁쓸한 냄새가 좁은 복도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도윤은 문을 3번 두드린 뒤 그대로 열었다. 보안실에서는 2명의 보안 직원이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도윤을 보자마자 놀란 듯 몸을 일으켰다. 저 고객분이신가요? 그들의 긴장된 목소리는 이곳이 평소와 다른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도윤은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조사 중입니다. 방금 로비 CCTV 영상 확인합니다. 보안 직원 둘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운 침묵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듯 서류 더미 위로 손을 올려놓았다. 도윤은 말없이 직원들의 시선을 따라 책상 위를 바라보았다. 서류 일부는 구겨져 있었고 재정 관련 문서 폴더에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그 메모에는 짧은 글씨가 남겨져 있었다. 각도 조정 지시 오전 750. 도윤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은 채 그 글자를 따라갔다. 서아가 로비에 나온 시간이 정확히 그 즈음이었다. 이미 각도 조정이 지시된 카메라였다. 그는 머릿속에서 흐름을 빠르게 정리했다. 보안 직원들은 모니터 한쪽을 조작하며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느리고 조심스러운 동작을 반복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조작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 말은 조용했고 차분했지만 보안실 공기는 즉시 굳어버렸다. 직원 중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다.
모니터 화면에는 로비 영상 목록이 나타났다. 그러나 오늘 오전 7시 8시 시간대만 회색으로 비어 있었다. 기록이 비어 있는 구간은 삭제 표시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건 시스템 오류입니다. 직원은 억지로 말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어제부터 계속.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은 복도 쪽 CCTV 화면을 가리켰다. 이건 왜 멀쩡하게 녹화되고 있습니까? 직원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분명 오류라면 복도 카메라 또한 문제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복도 카메라는 분 단위로 정확히 작동 중이었다. 도윤은 보안실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오래된 장부 몇 권이 꽂혀 있는 걸 발견했다. 그중 한 권은 최근 몇 달간의 시설 유지보수 보고서였다. 그는 장부를 꺼내 페이지를 넘겼다. 페이지는 일정한 간격으로 뜯겨 있었다. 종이 가장자리는 들쑥날쑥했고 중요한 페이지는 대부분 정비 완료라는 글씨만 남아 있었다. 정비업체 이름은 번갈아 적혀 있었지만 그 중 하나는 익숙한 이름이었다. 선우 시스템. 도윤은 그 회사를 알고 있었다. 백화점 사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카메라 조작도 증거 은폐도 이 라인을 통해 이루어졌군. 그는 장부를 덮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는 지시받은 대로만 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오랜 시간 이 백화점 내부에서 진행된 비리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듯했다. 도윤은 천천히 말했다. 누구에게 지시받았습니까? 직원 둘은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은 그 침묵을 확인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말없이 문을 향해 걸었다. 보안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직원들의 억눌린 숨과 지워진 기록이 남긴 진실의 빈자리만이 조용히 뒤따라왔다. 그리고 도윤은 알고 있었다. 지금 발견한 것은 단순한 단서가 아니라 백화점 전체를 뒤흔들 첫 조각이라는 것을. 도윤은 백화점을 나서며 짧게 숨을 들이켰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 열기는 식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경제범죄수사부 내부 서버에 접속했다. 한밤에도 켜져 있는 서버는 언제든지 그에게 자료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윤은 손가락으로 몇 개의 검색 단어를 입력했다. 오백화점, 민원, 임금체불, 내부신고, 하도급. 검색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고 무겁게 나타났다. 백화점 이름이 연달아 적힌 목록이 화면을 빼곡히 채웠다. 그중 일부는 이미 오래전에 접수된 민원이었고 일부는 최근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신고에는 같은 단어가 적혀 있었다. 취하 처리. 도윤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신고 내용에는 직원 폭언, 내부 CCTV 조작, 미지급 수당, 관리자의 갑질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러나 접수된 지 하루 길어야 이틀 뒤면 취하로 바뀌어 있었다. 자진 취하라는 문구는 그가 수사 현장에서 수없이 봐온 강요의 흔적이었다. 그는 화면을 넘기며 작은 메모 기능을 켰다. 그 안에는 백화점 사장의 이름이 여러 사건의 참고인으로 반복 등장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부동산 개발 관련 의혹, 시공업체 횡령 사건, 친인척 회사 수의 계약, 특혜 사건 등
굵직한 사안마다 한 번씩 등장했다. 도윤은 스스로도 모르게 이마를 짚었다. 이 집안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였군. 그는 늘 수사에서 패턴을 중요하게 봤다. 그리고 지금 그가 본 것은 명확한 패턴이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부에서 은폐하고 신고자에게 압력을 넣어 기록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방식. 한 직원의 이름이 도윤의 눈에 들어왔다. 조 관리팀 차장. 그는 최근 백화점 CCTV 보관실에 반복적으로 출입한 인물이었다. 출입 로그를 확인하자 서아와 동일한 시간대에 출입한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줄. 서아 증거 보관실 출입 13회 최근 3개월. 도윤은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조작과 은폐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지는 이미 자명했다. 그는 정선의 빨갛게 부은 뺨을 떠올렸다. 그 단 한 번의 폭행이 어쩌면 이 거대한 비리를 터뜨리는 도화선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차량으로 걸어갔다. 차 안에는 언제나처럼 수사팀과 연결된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백화점의 최근 5년치 재무 자료를 입력했다. 곧바로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패턴 분석을 시작했다. 분석 결과는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매출은 매년 상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현금 흐름과 맞지 않았다. 회계는 부풀려져 있었고 지출 항목에는 이해하기 힘든 큰 구멍이 있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선우 시스템으로 지출된 유지보수 비용. 금액은 매달 고정되어 있었고 실제 시공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회사는 사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도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가족끼리 돌려먹기였군. 그의 손가락이 다시 빠르게 움직였다. 근로감독 관련 자료, 산재 기록, 하도급 업체 명단을 불러왔다. 하도급 업체 중 하나에서 최근 폐업한 회사가 있었다. 그 회사 대표는 갑질과 허위 계약 강요로 사장과 오래 갈등을 빚었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내가 당한 걸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정선이 맞은 뺨의 통증이 이 수많은 사람에게 향했던 고통과 바로 연결되는 듯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에 백화점 내부 직원 하나가 보낸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아 관리팀장에게 직원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당했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와 절박함은 너무나 선명했다. 도윤은 즉시 답장을 보내고 차문을 닫았다. 백화점의 어두운 비리는 이미 표면 위로 드러났고 이제 남은 것은 그 비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일뿐이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도윤은 검은 코트를 여미고 경제범죄수사부 청사를 빠져나왔다. 옆에는 함께 움직일 수사팀 4명이 있었다.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출발 준비를 마쳤고 차량 엔진은 낮게 진동하고 있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차량은 빠르게 백화점 본사 건물을 향해 달려갔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본사 건물의 로비는 조명이 켜져 있었다. 직원 몇 명이 사무실에 나와 있었으나 수사팀이 한꺼번에 들어서자 모두 숨을 들이켰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각의 방문이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압수수색 실시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건물 전체를 울릴 만큼 강했다. 보안 요원들은 본능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영장을 든 수사관이 앞으로 나서자 더는 움직이지 못했다. 문 하나가 열릴 때마다 내부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갔다. 서버실 문이 열리자 엔진 같은 큰 소음이 귀를 때렸고 서버 렉 사이로 붉은 경고등이 미약하게 깜빡였다. 한 직원이 급히 다가오며 말했다. 여기 지금은 접근이 어려우실 텐데요. 보안 점검 중이라. 그러나 그의 말은 도윤의 차가운 시선에 멈춰섰다. 접근 로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자 화면에는 지난 3개월간의 접속 기록이 표처럼 나타났다. 그중 특정 계정은 도드라지게 많은 연결을 기록하고 있었다. 계정명 CHOI SA 바로 서아의 계정이었다. 접속 시간은 대부분 야간이었고 삭제된 파일의 경로 또한 동일했다.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확실하군요. 증거 조작입니다. 문서 보관실에서는 수사관들의 절차적인 동작이 이어졌다. 서류가 봉합 봉투에 차례로 담겼고 정리되지 않은 의심스러운 결제 문서들은 별도 봉투에 따로 보관되었다. 페이퍼 컴퍼니 관련 세금 계산서 파일도 책상 위에서 발견되었다. 그 파일들은 삭제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복구 전문가가 즉시 복구를 시작했다. 도윤은 회계팀 사무실로 걸어갔다. 그곳은 이미 누군가 급하게 정리한 흔적이 가득했다. 캐비닛 문이 기울어졌고 문서 트레이에는 날짜 조작을 위해 뜯긴 전표가 놓여 있었다. 추적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표 하나를 들어 빛에 비춰보았다. 종이 사이로 진하게 번진 잉크가 흔들렸다. 그 전표는 선우 시스템으로 향하는 비용을 기록한 것이었다. 그리고 결제 담당 사인의 흔적은 모두 같은 필체였다. 회계 조작 거의 확정입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본사 중역 사무실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백화점 사장은 옷을 제대로 입을 틈도 없이 도착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듯 부어 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왜 이렇게까지. 그는 소리쳤지만 도윤은 감정적인 말에 한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직원 폭행 사건은 단순한 시작이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회계 조작, 비자금 조성, 가족기업과의 유령 계약. 이미 여러 정황이 확보됐습니다. 말씀하실 내용은 조사실에서 정식으로 하시죠. 사장은 도윤을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시선은 두려움과 굴욕이 뒤섞여 있었다.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과 권력이 지금 이 새벽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다. 서아 역시 자택에서 동행 요청을 받고 순찰차에 타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휴대폰에서 복구된 녹음 파일에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시한 대로 해. CCTV는 꺼두라고 했잖아. 녹음 속 목소리는 냉랭했고 의도는 분명했다. 도윤은 녹음 파일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조작과 폭행 모두 고의적이었다는 사실은 이제 의심이 아니었다. 백화점 외벽 너머로 서서히 아침 햇살이 번지고 있었다.
도윤은 그 빛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어둠 속에서 감춰졌던 비리들이 마침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장모의 뺨 위에 남았던 붉은 자국이 어쩌면 이 모든 수사의 시작이 되었음을 그는 깊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무너진 백화점의 진짜 끝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사 건물의 회의실은 긴급히 임시조사실로 전환되어 있었다. 형광등은 새벽부터 켜져 있었고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백화점 사장은 한쪽 구석에 앉아 손을 맞잡은 채 떨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고 몇 번이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오해입니다. 진짜 오해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나약하게 갈라졌다. 도윤은 사장의 맞은편에 차분하게 앉아 서류철을 펼쳤다. 서류철 안에는 복사된 장부, 조작된 출입기록, 위조된 유지보수 내역, 그리고 서아가 지시한 카메라 각도 조작 증거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다. 도윤은 서류를 앞에 펼쳐놓으며 침착한 음성으로 말했다. 오해라면 이 증거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의 손끝이 종이 위를 가리키자 사장은 손가락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회계팀 직원 5명은 줄줄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들의 말은 하나같이 비슷한 결론을 향하고 있었다. 사장님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하면 불려가 혼났습니다. 서류를 수정한 건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증언은 사장의 마지막 방어막을 천천히 뜯어내고 있었다. 도윤은 침착한 태도로 사장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직원 급여 체불은 왜 발생했습니까? 사장은 입술을 떨며 대답을 회피했다. 그건 회계팀의 실수였을 겁니다. 도윤은 빠르게 서류를 넘기며 구체적인 기록을 꺼냈다. 하지만 회계팀은 사장의 지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사장의 손등 위에 식은땀이 맺혔다. 한편 별도 조사실에서는 서아가 조사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에 힘을 주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이미 여유가 사라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직접 보낸 명령 메시지, 삭제된 CCTV 파일의 복구본, 직원 폭언 녹음 파일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조사관은 조용히 물었다. 이 지시는 왜 내린 겁니까? 서아는 처음엔 고개를 젓다가 곧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문제가 커지면 백화점 이미지가. 그러나 변명은 변명이 되지 못했다. 도윤은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백화점 임원진 5명도 모두 입건되었다. 하도급 업체 압박, 허위 계약서 작성, 무단 폐기 조작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줄줄이 드러났다. 그들 중 일부는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떨구고 울먹였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다. 언론은 사태를 실시간으로 속보로 내보냈다. 5백화점 대규모 비리 적발, 사장 임원 줄줄이 검찰 조사, 직원 폭행 사건이 드러낸 내부 비리, 카메라들은 백화점 앞을 빼곡히 메웠고 시민들은 휴대폰을 들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소비자 불매운동은 순식간에 퍼졌다. 인터넷에는 직원들이 남긴 제보가 줄을 이었고 폭언 폭행과 갑질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이 속속 올라왔다. 백화점 SNS에는
항해 문구가 점령되었고 관리자 계정은 결국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결국 지방본부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5백화점, 전지점 폐점 절차 돌입.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이던 건물은 하룻밤 사이에 추락한 거대한 탑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사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집안은 끝났군요. 그의 목소리는 텅 빈 회의실에 무겁게 떨어졌다. 도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말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법은 이제부터 당신의 행동을 평가할 것입니다. 도윤은 회의실 문을 닫으며 그동안 숨겨져 있던 조직적 폭력과 비리가 드디어 드러났음을 실감했다. 빛이 어둠을 파고드는 순간은 항상 조용했지만 그 여파는 한 가족, 한 기업, 한 도시 전체를 흔들 만큼 컸다. 그리고 도윤은 알고 있었다. 이 몰락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침묵을 끝내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집안에는 낮은 스탠드 조명만 켜져 있었다. 정선은 소파 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놓고 있었다. 조용한 거실 한복판에서 그녀는 며칠 전에 그 충격적인 순간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다. 뺨에 남았던 붉은 자국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마음에 남은 상처는 아직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늦은 오후 햇살이 느릿하게 커튼 사이를 통과했다. 정선은 그 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의 손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평생 일하면서도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은 없었는데 그녀의 속마음은 말보다 훨씬 오래 울리고 있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다. 그는 격양된 얼굴이 아니라 긴 수사 과정을 끝낸 사람처럼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는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고 조용히 정선 앞으로 다가와 앉았다. 어머니, 오늘 수사 결과 모두 정리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말은 천천히 고요하게 흘렀다. 정선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지친 기색도 있었지만 단단한 확신과 책임감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도윤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문서 복사본, 관리팀 폭언 기록, 서하의 지시 메시지 일부가 정리되어 있었다. 정선은 그 서류를 보지 않았지만 그 무게만으로도 그날 로비에서 당한 모욕이 세상 바깥으로 끌려나와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정선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 때문에 이렇게 큰일을 벌인 건 아니지?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오랜 세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언제나 스스로를 낮춰 살아온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어머니 때문이 아닙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벌을 받은 겁니다. 그의 말은 단단했지만 고압적이지 않았다. 그는 가족을 대할 때의 따뜻함과 검사로서의 책임감을 모두 담고 있었다. 정선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갔다. 오늘은 아픔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억울함을 대신 짊어진 데서 오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거리감 있게만 느껴졌던 사위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의 고통을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어머니처럼 선한 사람이 상처받는 일을 두 번 다시 보게 두지 않겠다. 그의 속마음은 조용한 결심으로 가득 찼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정선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윤아, 내가 내 사위라서 정말 고맙다. 그 말은 더는 사과도 부담도 아닌 감사의 감정 그대로였다. 도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킬 수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어머니에게 닿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의 말은 약속이자 선언이었다. 창밖에서는 햇빛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정선은 그 빛이 어둠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마음속 오래된 그림자도 함께 지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백화점은 폐점 절차를 밟고 있었고 서아와 그 가족은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도윤의 수사는 그들의 오래된 비리를 들춰냈고 정의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나 정선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법적 절차가 아니었다. 그날 로비에서 아무도 자신을 보호하지 않을 때 오직 한 사람이 단단한 걸음으로 다가와 자신의 손을 잡아준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은 무너짐이 아니라 서서히 다시 세워지는 희망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 안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